박지현, 박지현, 윤예인, 윤민호, 이범우, 이전우, 홍수아, 함성민, 황수 변호사요. 오늘은 이제 제가 정지했던 바대로 정부대학교 김하신 교수님을 아주 오래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하신 교수님은 이제 제가 한국어 외국어 대학교에서 학사를 하시고 고려대학교에서 박사를 이제 하셔서 지금 이 미생물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전공으로 하시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주제를 보시면 생물학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제요, 네트워크 센싱이라는 어떤 특별한 주제를 배우셨는데 사실 저도 매우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생태학 강의할 때에 그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태학적 특성 중에 하나가 그 미생물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시스템과 체계, 생태학적 특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단독으로 생존하기보다는 다양하게 영향을 주는 미생물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생존하게 되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수준으로 매우 쉽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해주신 김하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셔가지고 하고 있는 연구 내용을 좀 설명드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일단 영남대학교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왔어요. 첫 번째는 그냥 놀러 왔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오늘 강의를 하러 왔는데 학교가 엄청 크더라고요. 네. 저희 전북대학교는 저는 제가 있는 곳인데 전주가 아니라 익산에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익산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근데 학교가 너무 커가지고 처음 놀랬고 저는 고향은 또 부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온 적이 또 대구 이쪽이라서 네. 이쪽 가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지금은 전북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오늘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해봤더니 네. 제가 있는 곳이 지금 생명공학부거든요. 네. 생명공학부 안에서도 저희가 생명공학 하시는 분과 환경생명공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환경생명공학이라고 하면은 환경공학과에서는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어떤 것들을 환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기나 수질이나 다 배우잖아요. 저희는 약간 이제 환경에서도 미생물 관련 있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연구들을 학교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어떤 주제를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조금 약간 핫한 느낌으로 가보자. 네, 그래서 생각했던 게 미생물들끼리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네, 제목을 한번 제 사무실에 있는 비서한테 물어봤거든요. 챗GPT라고 그 친구가 이렇게 잘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내용이 하다 보면 환경공학 쪽도 있지만 미생물학 쪽도 있어가지고 조금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이제 아까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학부 때하고 학사 때 저는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학부를 한국외국어대학교를 갔어요. 네, 정말 멀리 있는 저희는 용인에 있거든요. 예대 자연과학대학이. 근데 환경학과여가지고 저도 그런 똑같이 다 배웠어요. 수질부터 해서 대기도 배우고 유체도 배우고 토양도 배우고 다 배웠어요. 다 배우고 났더니 뭐가 재밌을까요? 저는 미생물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미생물학 하시는 교수님 유규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 밑에서 공부를 잘 해야겠다. 그때 학부 2학년 때 시험실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를 하면서 다행히 정도해서 저희는 학부 때 졸업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사하거나 박사과에 할 수 있는데 저는 학부 때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경험을 더 많이 한 그때 했던 것은 이제 약간 미생물들의 생물학이라는 것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사를 고려대학교로 옮겼습니다. 왜 옮겼냐면은 미생물학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취업하려고 했더니 연봉이 2,40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를 해야겠다. 근데 공대로 가야겠다. 조금 한번 미생물학을 좀 분석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가서 이 생물학이라는 것을 여기 가서 조금 공학 쪽으로 한번 응용을 해보자. 그래서 가게 됐고요. 제가 원래 이학사였거든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공학 박사를 갔어요. 처음으로 저는 공학 배경에 샀습니다. 박사 때. 그 전까지는 일반 배경에 쓰다가. 그러다가 이제 박사가 끝나고는 다시 미국에 있는 미시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포스닥을 인연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미생물학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볼 때는 이제 미생물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보는 쪽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지금 말고 이전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포스닥이 끝나고 세컨 포스닥을 가야 돼서 텍사스 A&M에 이제 계시는 교수님과 얘기를 해서 이제 합격이 했어요. 가야 되는데 그때 트럼프가 1차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외국인을 채용하지 마라. 그래서 텍사스에서 교수님이 저는 6월달에 끝났는데 3월달에 연락이 왔는데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다. 미안하다. 조금 기다려달라.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시야에 지도 교수님한테 연락이 와서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더니 5월 말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승인이 났으니까 오시라고 이제. 네, 그래서 세컨 포스닥을 못하고 2년을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닥을 하다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또 이제 연구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스닥을 하다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시험 봐서 정규직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지금 연습한 데가 전북대학교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5년 차거든요. 이제 한해 지나서 올해 이제 승진했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기반을 가지고 있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K-팝이 유행했죠 이제. 근데 이 K-팝에서 처음에 선두주자가 싸이잖아요. 싸이가 외국에서 인기를 끌어서 왔는데 인기 끈게 보면은 유튜브였죠 그때. 이 소셜 네트워킹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한국에 있는 K-팝이 외국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유튜브가 되면서 싸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 또 세계 스타 중 한 명이 최근에 컴백을 했던 이 BTS. BTS도 사실 이 친구들이 되게 끼가 많은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잘 되기 위해서 예전에 20년 전에 왔다면 그냥 한국에 있는 H.O.T급이었어요 아마. 근데 이 친구들이 나왔을 때는 소셜 네트워크가 너무 좋았거든요. 보면은 이 방탄소년단 애들이 다 자기네 일상을 올리고 인스타에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애들이 뭐 하는지 볼 수 있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네트워킹이잖아요. 이게 소셜 네트워킹.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왜 이걸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고 있는데 미생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했고요. 이 제미나이한테 친구가 2명 있는데 챗GPT하고 제미나이하고 그걸 이제 매일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느라고 야 그림만 그걸 좋아했더니 너무 예쁘게 그림 그리더라고요. 이거를. 사람 간의 네트워킹처럼 미생물들도 이러한 커럼 센싱 이런 것들 가지고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림 그릴 수가 있게.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미생물 네트워킹 비교가 하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사람은 우리가 말로 얘기하잖아요. 대화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뭐 외국인 만나도 영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적어도 헬로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미생물들은 되게 작은데 어떻게 얘기할까?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기도 질문에 대답 안 하죠. 저희 학교도 대답 안 해요, 애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추적을 보면서 몇 번 누구 얘기해봐 그러면은 눈을 숙이죠. 이렇게 눈 안 마주치려고 이제 막 숙이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이 미생물들은 어떻게 얘기할까? 그래서 다시 또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GPT야, 얘네들 어떻게 얘기하니? 그랬더니 커럼 센싱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커럼 센싱이라는 걸 가지고 이들은 대화를 할 수 있다. 그게 이들이 갖고 있는 소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 우리가 이제 커럼 센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제? 저만 궁금한가요? 네. 궁금합니다. 네, 궁금해. 유심만 궁금하죠. 자, 커럼 센싱이 처음 나왔던 개념이 사실은 1970년도에 미생물이 약간 공동생활을 할 때 빛을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커럼 센싱이라는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는 여기 94년도에 처음으로 커럼 센싱의 개념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커럼 센싱이 미생물 간의 소셜 네트워킹이다. 그 이후에 이제 보니까 어떻게 네트워킹 하는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얘들이. 보니까 이 미생물 사이에 어떠한 케미컬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 같다. 언어가 아니라 이 케미컬을 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이제 계속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됐겠죠. 이게. 근데 처음에 이제 이게 약간 조금 가시화했던 게 뭐냐면은 하와이안 해변에 있는 이 꼴뚜기 때문에 좀 가시가
꼴뚜기들이 하와이는 되게 바다가 되게 편안하고 오염된 게 없으니까 달빛이 비치는데 꼴뚜기들이 달빛이 비추고 나니까 밑에 생기는 게 이런 게 그림자가. 그러니까 꼴뚜기들이 밑에 있는 포식자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꼴뚜기들이 먹히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먹힐 수 있을까 고민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내 몸을 빛을 내보자 한번. 내 몸에 빛을 나게 만들면은 밑에 그림자가 생기니까 물고기들이 먹지 못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왜 꼴뚜기들이 빛을 내는데 왜 빛을 내지? 이제 궁금해진 거죠. 근데 보니까 여기 안에 꼴뚜기 안에 비브리오 피셔라이라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비브리오 피셔라이 미생물들이 꼴뚜기 안에 많이 살고 있으면은 꼴뚜기 입장에서는 또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보니까 낮에는 또 빛을 안 켜요. 낮에는 불빛을 끄고 밤만 되면은 불빛을 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마 꼴뚜기 안에 불을 켜는 어떠한 스위치가 있겠다. 아니면은 꼴뚜기 안에 어떤 다른 기작이 불을 켤 것이다. 라고 본 거죠, 이게. 근데 보니까 비브리오 피셔라이라는 이 미생물이 불을 켜는데 피셔라이가 어느 정도의 종족이 됐을 때, 숫자가 되면은 빛을 켜고 또 줄어들면은 빛을 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꼴뚜기들이 아침에 몸에서 있는 피셔라이를 다 뿜어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생물학이라는 걸 좀 배웠으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원 미생물들이 기본적으로 37도씨랑 30도 온도에서 성장을 하면은 10시간 정도면은 스테이션까지 갈 수 있거든요. 가장 많은 정수를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은 뿜어내고 나면 남은 종류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분법으로 성장을 해요. 밤이 되면은 다시 어느 정도 일찍이 되니까 빛을 내자. 이게 시간 정해놓은 게 아니지만 이들은 그러한 종족수를 인식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미생물들이 이러한 종족수 인식을 하고 빛을 켜고 끄는 것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이 할 것인가 봤더니 안에 이러한 만드는 애들, 이러한 시그널 몰레큐 만드는 애들, 그 다음에 리셉터, 인식하는 애들. 우리로 치면은 말을 하는 입과 듣는 귀가 있는 거죠, 이렇게 미생물 안에. 그래서 얘네들이 이 안에서 있는 리셉터에 붙어 있는 몰레큐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내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왔다. 이제 활동을 할 시기다. 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킹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네트워킹이 미생물 입장에 볼 때, 공생하는 꼴뚜기 입장에 볼 때는 되게 좋은데, 또 안 좋은 점이 있죠. 얘네들이 우리가 미생물을 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미생물 보는 게 해로운 사람들이잖아요. 해로운 거라고. 나한테 병원성을 가져오니까 병원을. 근데 봤더니 미생물들이 그 커넥션을 하고 나면은 알필름을 만들거나 빌런스를 하거나 메타볼라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독성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금씩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커넥션을 처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수술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제가 학부 때 바이오필름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생물학이라고. 저는 되게 생물학을 되게 재밌어 했고 좋아하는 해서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내용들이 조금 생물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해요. 몬타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미국에 있는데 여기가 생물학 되게 연구 많이 하는 데거든요. 홈페이지 가보면은 딱 요 화면이 딱 떠있어요. 홈페이지에. 딱 보고 나서 봤더니 재밌는 게 이 바이오필름이라는 형태가 미생물들이 원래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었다. 근데 다만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봤던 이들이 대화를 하고 뭉쳐 살고 이러한 생활 양식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다 했는데 이 바이오필름 만들면 문제가 우리한테 안 좋은 것들 갖고 와요. 여러분들 지금 이빨에 혓바닥을 싹 굴려보면은 미끌미끌하죠. 병원 가서 매년 치석 제거를 하죠. 근데 이빨에 지금 미생물이 껴있어요. 이게 바이오필름이에요. 여기에 자취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야 아마. 그 친구, 특히 남학생들 친구 집에 가면은 세면대가 아주 미끌미끌할 거예요. 노랗게 분홍색으로 막 껴있고 다 바이오필름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문제는 걔네가 생기면은 나쁜 영향을 주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 올라갔다가 미국에서 이제 제가 현미경으로 이걸 미생물들이 하나씩 움직임을 찍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미생물 움직임을 체크했는데
실제로 미생물들이 이렇게 움직임 볼 수 있는데 이 로버트 스코트라는 분이 하버드 대학교에 계시는 발표는 되게 열심히 연구하셨던 분인데 하는 얘기가 네가 보는 움직이는 미생물은 실험실에만 있다. 나머지 모든 환경에 있는 미생물들은 다 붙어 있다. 발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발표를 만들 때 좋은 점이 결국은 이런 거죠. 이렇게 보호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 발표를 만들려면 필요한 것이 사실은 아까 말했던 소셜 네트워킹,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발표 안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찾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NIH 보고에 따르면은 약 80% 이상의 감염이 발표력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들, 특히 뭐 선박에 붙어있는 따개비들 이런 것들도 발표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적 현실을 갖고 오니까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또한 발표 만들 때 이 커런티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감염을 봤을 때 여러분들하고 이제 봤을 때 환경적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감염 봤을 때 우리 몸에 상지하고 있는 미생물이 되게 많아요. 피부에도 지금 여러분들은 독성 미생물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다만 왜 이 미생물들이 활동을 못하느냐? 여러분의 면역세포가 워낙 강해서 그래요. 면역세포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미생물들을 막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도 미생물 입장에서도 알아야 되거든요. 면역세포 세다. 그러다 보니까 참고 있어요. 이렇게. 참고 있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됐는데 이 세포가 좀 약하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력이 저하된 분들이 감염이 됐을 때 이렇게 티슈에 데미지가 있고 독성을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이 결국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러한 발표력을 제어하기 위한 조절들이 되게 많이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 특히 1000배 이상의 항생 내성 같은 것들이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 기사에 보면은 2050년에는 이제 이러한 항생제 내성 때문에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최근에 코로나를 여러분 다 겪었겠지만 코로나 걸렸을 때 죽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코로나보다 병원에서 중환자들이 미생물 감염됐을 때 죽은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니즈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이제 연구를 하려고 했었냐면은 이렇게 항생제를 처리해서 이렇게 미생물을 죽이면은 얘네들이 내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미생물을 죽이지 말고 얘네들이 예를 들어 소셜 네트워킹을 한다면은 얘네들이 네트워킹을 해서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너네는 거기 잠깐 너네 일로 와볼래? 분산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있는 학생들이 50명이 있다면은 제가 50명이 뭉쳐서 저하고 싸우면은 착하게 지겠죠. 50대 1인데 제가 아무리 잘 싸워도 질 거야 아마. 그런데 제가 조금 어떻게 하냐면 야 너네 나하고 싸울 때 나한테 도와주면 내가 10만 원씩 줄게. 그러면 한 반은 넘어갈 거예요 이제. 그럼 내가 이길 수 있잖아 또. 그런 식의 전략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미생물을 제어하는 것들을 그렇게 해보자는 생각으로 이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표 만드는 단계에서 어떠한 것들이 관여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들이 관여하고 있어요. 이게 다 볼 필요는 없고 오늘 이제 이 콜라겐신과 관련된 것들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콜라겐과 관련된 것들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얘네가 발표 만들 때 어떤 게 틀려집니까? 봐야 되는데 이 그림을 제가 그렸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은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꼬리가 없어졌죠. 미생물은 되게 특이하게 바이오필름을 만들고 나면 꼬리를 다 떼버려요. 왜 떼버리냐면은 꼬리를 만드는데 되게 많은 양의 ATP를 써야 돼요. 미생물이 먹는 당을 한 개를 먹었는데 먹고 만들 수 있는 ATP가 38개인데 이 개를 다 써야지만 꼬리 만들 수 있어요. 꼬리 하나하나의 장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붙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어디 안 갈 거야. 떼버려요. 그리고 와서 점점 있다가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이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주면은 바이오필을 먼저 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했고 붙어있는 애들도 다시 꼬리가 붙어요. 여기. 다시 도망갈 수 있게. 그래서 얘네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어로 달려야죠. 제가.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 10만 원씩 주고 이 친구를 때려줘. 이렇게 우리가 꼬셔야 돼.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 천년물에 좀 관심을 가졌는데 박사학위를 들어갔는데 환경공학과였거든요. 특히나 건축사양의 공학과였어요. 네.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어디 가서 봤는데 양파랑 뭐 김치에 들어있는 애들이 좀 좋다더라. 야, 좀 가서 실험 좀 해봐 해서 실험을 했어요. 결국은.
찾아봤더니 실제로 이러한 성분들이 혈압 센싱을 조절하는 데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야죠. 이제 김치를 갖다가 보니까 양파 많이 들어가죠, 생강 많이 들어가죠, 마늘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갈아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험실이 되게 크지 않아요. 이거 방만하거든요. 시험실에 저 혼자 쓰는 게 아니고 학생들 다 여성들 같이 쓰거든요. 매일 양파하고 생강하고 마늘을 가면은 싫어요. 그리고 저 이렇게 그때 그 박사학위 나왔을 때 지금 와이프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실험하다 가면은 항상 이렇게 좀 피해요. 그래서 몸에서 톨루엔과 양파 냄새와 마늘 냄새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험을 해야겠다. 영어생들은 교수님이 시키니까 이거 안 먹으려면은 어쨌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갈릭, 어니언, 진저들이 조금 효능이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쭉 했는데 마늘하고 그다음에 생강에서 좀 좋을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마늘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그걸 했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연구를 시작하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 찾아보면 다 하고 있어요. 나는 후발 주자는 거예요, 맨날. 그럴 수밖에 없는. 다들 나보다 또한 훨씬 많으니까. 여튼 저희는 이제 생강을 안 했길래 생강을 가지고 했고 생강 가지고 했더니 효과가 좋아가지고 생강에 있는 성분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성분을 막 찾았어요, 이렇게. 근데 진짜 무식했던 게 제가 저는 이러한 그 분류에 대한 LCMS인지 뭐 FMS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생강에 뭐가 있는지 찾기 위해서 엑스트라 신스타이즈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 보니 책자에 생강 성분이 다 나있더라고요. 이렇게 성분들이. 저는 안 했죠. 대표님 생강의 성분들 다 구매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표님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고려대학교에 대부분인데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아니 학생인데요. 그거 다 구매하기 힘드니까 어디 연구단 사업단 하시냐고 해서 아니요 그냥 개인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안 된대. 그게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어떻게든지 하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들을 좀 골랐는데 그 중에서 식스진조를 원래계신, 누르계신 이런 물질들이 바이오필름에 저하하는 효과를 보였고 이 물질들을 가지고 이제 실험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천연물들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메커니즘을 밝혀내고 이런 것들을 좀 환경적으로나 아니면은 이렇게 병원이나 아니면 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고 오늘 보여줄 내용은 조금 프랑스식 관련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의 소셜 네트워킹을 교란시키려면은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여기 있는 친구들끼리 너네끼리 뭉치지 못하게 하려면 지금부터 아무 얘기도 하지 마. 너네끼리 시그널을 주지 마. 말을 못하게 하면은 서로가 대학 안 되겠죠. 이렇게 내가 어디 갈지 모르잖아.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소셜 네트워킹 하는 인스타그램 모든 것들 다 끊어. 여기 전략 끊어. 그러면은 다들 뭔가 조금씩 불안해지겠죠. 이렇게 카카오톡 못하게 하고 불안해지겠죠. 그런 거 비슷하게 미생물들도 이렇게 나오는 크런싱을 스탑하기 위해 방법이 신호물질을 말을 못하게 하는지 그런 거 하든지 아니면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계속 나가치는 거 이렇게 못하게 분해시키든지 아니면은 얘네들이 여기 보면은 유사치를 넣어가지고 혼란을 주든지 여기서 반은 한국어를 하고 반은 영어를 하고 반은 인도어를 해요. 그러면은 앞에 있으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변화를 주자라는 게 전략이었고 요 두 가지 전략을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험하고 있는 것은 수소문화서 열어주라는 분이고 이게 농농균이라고 해요. 근데 프랑스식을 되게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필 많이 만드는 분이고 여러분들 피부에도 있고 뭐 이빨에도 있고 다 있어요. 뭐 상자하고 있고 토양에도 있고 되게 많이 있어요. 얘네들이 녹색깔 피부 같은데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야 농농균이라고 해요. 얘네 갖고 있는 프롬프팅 시그널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눈이 더 감길 것 같아 지금. 점점 눈이 감기고 있는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설명하자면은 결국은 리셉터와 어떠한 물질이 붙어요. 그래서 신호를 주면은 이렇게 독성 물질들을 아까 녹색이 얘기했던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수소모나스라는 균은 네 가지의 그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라스, RHLR, PQS 그리고 여기 보면 DSF라는 네 가지의 커런트 시그널을 갖고 있고 이 시그널들을 교란을 시킨다면 아마 조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물질이 얘랑 붙어가지고 밑에 주는 애들이 얘네가 많이 만든 게 많잖아요. 이렇게 얘를 못 붙게 하면은 양이 줄어들겠죠. 얘네가 독성 물질이 이런 것들을 해서 한번 미생물들 교란시켜 보자 하고 해서 식스인드로이라는 아까 전에 생강에 있던 물질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화학을 여러분들 많이 배웠죠? 유한학인지. 네. 화학들 다 배웠죠? 여기 이런 대학 배우죠 다들. 네. 네. 근데 이 화학을 배운 사람들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무지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는 이 물질이 뭐냐면은 미생물이 쓰고 있는 언어예요. 원래 언어 물질. 저는 이 물질이랑 이 물질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비슷해 보이나요, 이게? 사실 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비슷하지 않은 물질이거든요. 똑같은 물질이 아니라 다 서로 다른 물질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좀 무식해서 얘네 두 개가 비슷해 보인다. 그러면 한번 얘네가 이런 기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천연물 억제제 비슷한 데를 넣어서 변화시켜보자. 근데 그래도 조금 암만 무식해도 이렇게 우리가 요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있잖아요. 다. 여기 보면은 여기 붙는 단백질이 있는데 뒤에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에 얘네를 같이 넣어본 거예요. 이게 원래 몰레큘 도킹이라고 해서 실제로 붙는지 안 붙는지 봤더니 붙는 위치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학엔 무지하지만 그래도 컴퓨터가 될 수 있다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한번 실험을 쭉 해봤더니 아까 봤던 독성 물질들이 양이 줄어드는 거죠. 이 물질 트레스트 때마다. 그래서 마우스 실험을 해봤더니 마우스 실험에서도 생존량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혈압 센싱이라는 것들을 대화를 못하게 했더니 병원성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고 생존율을 높이는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보통 논문을 내고 나서 뭘 하냐면은 환경공학 쪽이잖아요. 적용을 해야지. 그래서 첫 번째로 뭘 했냐면은 얘네를 구조를 바꿔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 구조가 더 잘 붙게 바꿨더니 원래 있던 애들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분리막 생물방조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하수처리장 가면은 그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 분리막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냄비안 공정에서. 근데 분리막에 보면은 거기에 하수처리장은 생물학 수준이니까 생물학이라는 얘기는 미생물 엄청 많잖아요. 그 미생물들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분리하는 게 아니라 다 붙여간다 했죠. 그리고 멤브레인은 압을 가지고 끌어와요. 그러면은 압에 미생물들이 와서 필터를 섞어서 말필이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필터가 통합되겠죠. 여러분들 그 정수기에 있는 필터 있잖아요. 이렇게 물 먹잖아. 근데 시간 지나면 필터 계속 갈죠, 우리가. 가는 이유가 필터가 뭔가 막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미생물이 끼면 거기에 말필이 생기면은 겉면에 뭐가 생기니까 효능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우리가 그런 것들 가지고 분리막을 놓고 테스트 해봤더니 실제로 이런 물질들이 컨트롤에 비해서 되게 많이 줄어들죠. 붙어있는 것들이. 그리고 이 플럭스가 물이 뽑아내는 양이 얼마큼 될 것인가 봤더니 얘를 투자하니까 크게는 63%까지 효능이 개선이 되는 거죠.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냈는데 논문을 내고 나서 우리가 한 다음에 논문 낸 다음에 하는 것은 특허를 내고 그 다음에는 사업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기술 사업화실 가서 이렇게 저희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설문도 되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 뭐죠? 생강을 대출 몇 톤을 뽑아야지 처리할 수 있냐? 가성비가 맞냐? 그래서 아까 제가 봤던 병원성을 조금 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영양제로 쓰는 게 더 왜냐면 우리가 하수처리 하는데 얘네 오염되니까 1,000만 원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군요. 염소 쓰시죠? 하는데 당신이 아프시죠? 병원을 아프신데 이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1,000만 원 정도면은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먹는 거 아픈 거는 1,000만 원 내거든 돈.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타겟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또 해봤어요. 하수처리장에서 또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그 하수처리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미생물을 커야 되잖아요. 미생물이 크는데 필요한 것은 영양분도 있어야 되지만 산소도 있어야 돼요. 산소를 공급해주는 상기관이 있는데 그 상기관이 오염이 되거든요. 그것도 혹시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봤더니 실제로 얘네를 처리하니까 용존산소량이 늘어나요. 이렇게. 네, 그리고 얘네를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근데 이 시뮬레이션 해주던 분이 이거 한 개 해주고 나서 이렇게 갔어요. 딴 데를. 그래서 지금 이거 밑에 거 못하가 눈을 못 내고 있어요. 이거를. 네, 되게 슬픈 얘기인데 보면은 공기방울이 이렇게 크죠. 얘는 컨트롤에서는. 그 얘기는 뭔가 나왔다는 얘기 이렇게. 근데 이 처리해주니까 공기가 얇아지죠. 이렇게. 그러면 얇다는 얘기는 물에 더 많이 녹을 수 있다는 얘기, 산소가. 그래서 효능이 진짜로 좋은 건 맞는데 그 다음 실험하지 못하거든요. 여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공학적으로 지금 적용을 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좀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뒤에 것들도 비슷한 얘기가 되게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눈빛이 이제 빨리 끝나야 되는 하길래 이제 시간도 가고 있으니까 시든지게 시대라고 해서 여러분 헛개나무 아시죠? 헛개나무가 우리 가리를 통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목포에 가면은 호남국 생물자원관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섬 연안에 있는 식물들을 채취를 해요. 매년 채취해서 성분을 찾는데 찾았던 성분 중에서 보니까 제가 한 1000개 정도를 스크리닝해서 일단 무식한 눈으로 그런 생긴 줘야 비슷하게 다 골랐죠. 그 중에 한 개 골린 게 이거였는데 얘네가 또 되게 좋았던 게 바이오필름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이오필름 감소시키고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를 봤더니 이러한 감소시키는 영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EPS나 아니면은 움직임, 운동성들도 증가시키는. 아까 말했듯이 운동성이 없다는 얘기는 바이오필름 만들었다는 건데 얘네들이 운동성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다시 바이오필름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바뀌는 것도 같고 영양성 물질에 분배하는 것도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리셉터하고 바인드되는 것들도 테스트해서 봤고 꼬마곤충이라고 하는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얘네를 처리하니까 조금 더 생명이 연장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헛개 추출물은 많이 먹잖아요 지금. 우리 저기 편의점 가면은 있잖아요. 헛개나무 물 헛개수 술 마신 다음에 먹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쓰면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그 의학 예품 이런 문화 보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런 것들 하고 있고. 두 번째 전략이 약간 전에 시그널 몰레큘을 비슷한 데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시그널 몰레큘을 갖다가 아예 없애보자, 분해시켜보자. 얘네들이 생긴 게 락톤링에 아실체인이 붙어있어요. 이렇게 페레시드들이. 그러면은 락톤링을 분해하는 애는 락토네이즈라고 해요. 그리고 아실체인 애는 아실레이즈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걔네들을 만드는 미생물들이 있을까 없을까 해서 하수처장에서 샘플링을 해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게 운 좋게 요 두 가지 균들을 찾았어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저희 실험을 해도 한 4개의 균들을 찾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실험하고 있는데 얘네가 이 락토네이즈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 락톤링을 오픈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원래 언어가 가서 이렇게 안녕하세요가 돼야 되는데 약간 우리 사람 말로 하면 아야네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이 이상하게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들은 또 교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교란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이 반응주에 실험을 해봤더니 이 TMP가 시간이 지나서 더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막을 더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오염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해서 두 번째로 전략을 했고, 세 번째가 이제 이론레이시드라는 물질인데 얘는 또 다른 컨셉인데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바이오필름 잘 해놨는데 얘네는 조금 다른 물질이에요. 같은 컨텐츠이지만 아까 전에는 비슷한 물질 넣어가지고 교란을 시켰잖아요. 인식을. 근데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 원래 로우셀 덴시티에서는 바이오필름을 셀필 다이어트에서 안 만드는데 하이셀 덴시티가 되면은 많이 만드는데 덴시티가 되면은 얘네가 분해를 시켜버려요. 얘네들을.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약간 자기네들이 시작을 좀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랑 비슷한 물질 넣어줘서 얘네가 인식을 하면은 계속 바이오필름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기량작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효과가 좋게 만드는. 그래서 봤더니 발현량이 똑같이 증가하더라고요. 증가하고 사이클 이런 것들 농도 감소하고 뭐 여기서 보면은 셀이 떨어져 나가는 거, 만들어진 바이오필름이 떨어져 나가는 능력이 있길래 이런 것들을 했고, 그래서 얘네가 효과가 있구나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의학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뭘 했냐면은 의대 교수님한테 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의대 교수님하고 이제 했는데 순환계외과에 계시는 교수님인데 이 콩팥병이 걸리면은 이 투석을 해야 돼요. 매번. 투석하는 간에 바이오필름이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그 간이 생기면은 좀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생겨버리니까 온몸에 전신 감염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하는 것들 해보자 해서 우리가 이제 물질 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봤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줄어드는 걸 했는데 문제는 실제로 되는지를 보려고 좀 징그럽지만 이제 저는 못해요 이 실험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쿠폰에다가 이제 어떤 실리콘이라는 쿠폰에다가 우리 실리콘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쿠폰에다가 미생물을 키워요. 그리고 그 쿠폰을 잘라서 이렇게 배에다 넣어요. 그리고 넣은 다음에 항생제랑 이러한 이론레이시드라는 물질을 같이 주사를 내줘요. 영원한 것이. 근데 이론레이시드 원래 항생제 넣는 양보다 현저하게 낮은 양입니다. 적어도 10에서 100분의 1 정도. 그러면 항생제 내성이 줄어들 거니까 넣고 봤더니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원래 이렇게 그 수술을 했으니까 이 작은 쥐들을 이렇게 해놓고는 배를 받으시고 쿠폰을 넣고 잘 이렇게 하시더니
다시 묶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저도 이렇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 저도 이렇게 봤는데 사진을 찍어놨어요. 이렇게 발표할 때 다들 자다가 이거 보면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해봤더니 실제로 이 성분들 넣었을 때 여기서 같이 넣었을 때 더 많이 줄어드는. 그래서 효능이 되게 좋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옵션 있는 점도 봤고 했었고요. 또 이제 했던 게 우리가 환경에 또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 롤레이 시를 가지고 적용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그 환경에서는 MBR이든지 공정에서는 뭘 많이 쓰냐면 염소를 되게 많이 써요. 얼마냐면 우리 여러분 집에 가면은 화장실 들어올 때 락스 쓰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염소를 많이 쓰는데 이 염소를 많이 쓰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염소의 내성을 가지는 미생물도 나타날 수가 있고 염소 자체가 분리하게 화학 구조를 깨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염소를 좀 절대 쓸 수가 없을까? 그래서 똑같이 아까 항상제를 절대 쓰듯이 염소랑 같이 한번 넣어봤더니 두 가지 같이 넣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염소의 양은 현저히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실을 이제 4년 전에 문 열고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다시 뭐가였어요. 이렇게 오염물이 들어오고 처리를 해서 나가서 환경 정화를 되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게 우리가 원래 하고 있는 모든 환경공학자들이 수환경공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인데 거기 안에서 저는 이런 천연물 가지고 조금 덜 붙게 그리고 오염물질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미생물로 제어하게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이제 남들이 다 하고 있는 피파스라는 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도 몇 개를 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콜라펜시아의 미생물을 찾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게 조금 다른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미세 플라스틱은 되게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너무 안 좋아 그래 보면 안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 미세 플라스틱에는 미생물한테 될까? 미생물도 미세 플라스틱이 되게 안 좋을 건데.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에 붙어 있는 미생물들을 뽑아내서 한번 저기 R&D 분석해봤더니 서로 다른 영향을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 에너지가 아니면은 이 입안에 그리고 최근에는 피부, 여드름 우리가 찾았던 한 천연물이 여드름을 기가 막히게 뚫어뜨린 거예요. 이게 임상 실험 못했고 지인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성분을 얘기할 수 없고 혹시라도 이거 녹음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걸릴까봐 하는데 해봤더니 그 친구가 졸업사진을 찍어야 되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졸업사진 찍기 전날 일주일 전부터 달랐다가 졸업사진 찍는 날 본인만 여드름이 없어진 혹시라도 나는 여드름 뾰루지가 많아서 관심 있다 연락 오시면 제가 샘플을 보내드릴게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임상 아니에요 이거 지인 실험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를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해서 좀 다양한 분야를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환경 쪽에서는 그래도 저는 하수처리 쪽으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 지금 이제 박사과정 한 명이 저희 학생 아니고 사실 저 지도교수님 학생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사 6명이랑 학부 2명 학생들이 그래서 실험을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실험을 하는 건지 매일 웃는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아마도 안 나올 것 같지만 혹시라도 질문이 한두 개 나오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PS 교란해가지고 저희가 손 들고 자기 이름 얘기하고 와야 될까요? 223일 이셨던 황선님이니까 PS를 변할 때 형태가 조금 다르더라도 교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특정 생물만 이렇게 딱 스코프 해가지고 교란을 하는 게 가능한지가 그렇죠. 이렇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특정 생물이 만들어내고 인식할 수 있는 리셉터가 있는데 특정 생물이 아니고 브로드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떠한 수도곤란스만 줘야겠다 하면 그건 힘들어요. 근데 그냥 음성균과 그냥 안성균을 조절하겠다. 그건 가능해요. 서로 당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미생물마다 거의 비슷한 체계 갖고 있는데 아직 그 라토닌 뒤에 체인 개수가 틀려요. 이렇게 4개냐, 5개냐, 6개냐, 11개까지 맞거든요. 이렇게. 그 물질들이 조금씩 쓰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세균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균만 할 수 있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 중 한 개는 최근에 밝혀진 것 중에 얘네들이 인터킨더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은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그 식물 몰레큐를 누가 인식하냐면은 우리가 인식을 해요.
여기에 나한테 도움을 주는 미생물이 얼마큼 있구나 인식을 하고 이렇게 내가 잘 자라도 되겠구나 서로가 생각하는 게 뺏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지금 아직까지 그 분야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서 그렇지 이게 하시는데도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반대로 보면은 특정 미생물은 안 하지만 좀 브로드하게 할 수 있는 거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AI2라는 게 나와요. AI2, AI3.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얘만 죽이고 싶어가 아니라 다 죽이고 싶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AI2, AI3를 계속 찾고 있어요. 이미 나왔고요, 그게.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거 끝나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질문하신 분을 공지했던 대로 이제 가산점 알겠죠? 야, 앞으로 질문해도 돼요. 네, 내가 다 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 정호혜진입니다. 지금 연구랑 그런 거 할 참여를 하고 싶으면 지금 2학년이면 현재로서 지금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어떤 게 그렇죠. 2학년 친구들이 연구를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거는 만약에 저희 학교에 가고 싶다. 그럼 지금 자퇴를 하고 제일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실내기술방에서 그걸 하니까 이렇게 실험실에 들어가서 실험실에서 배워보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은 실험실에 들어가는 것들을 왜 추천드리냐면은 그냥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볼 수 있는 한 가지만 이렇게 그냥 책임이 되거든요. 실험실 가면은 되게 새로운 일들을 해요. 우리가 이걸 보기 위해 해야 되는 단계별의 일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몰랐거든요. 그냥 교수님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니까 아 되는 거구나 하는데 저걸 만들기 위한 과정들을 배우거든요. 근데 그 과정들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연구하고 싶으면은 실험실에 가서 교수님 제가 이렇게 연구를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근데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네. 30분 잘 교육 받은 게 아니면 독학사 한명 받았어요. 저희는 저희 시험실에서 학생들이 올 때 이제 보니까 제가 오라고 한 친구들은 왔다가 도망가더라고 다. 근데 본인이 공부하고 싶어서 메일을 보내고 찾아온 친구들은 대학원을 가고 계속 공부하고 있는 지금. 그래서 본인의 마음이 중요하고 지금 해야 될 것들은 본인이 시험실에 언제 들어갈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야의 미생물 학이든지 뭐 하는 것들은 본인이 이제 결국은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대학을 가기 전에 시험실 가서 경험하는 거는 또 그 대학을 갈 때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어느 방에서 공부를 하고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에도 새로운 학생이 다른 학교에 올 때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면 그저먹기 해야 돼요. 애들 특히 안쓰러워 키워야 돼. 근데 다른 학교 오는 친구는 내가 잣대가 높아져요. 너 어디까지 공부했었니? 누구한테 배웠었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야 될 거는 열심히 가니까 자체 없어. 저기 다시 올라가서 최대 교수님 두드리는 거. 그런 겁니다. 네. 네. 저는 최대인 교수님 연구실의 천민기 학생인데요. 아까 커럼 정신 문제에 대해서 방금 잘 들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미생물 개체에서 일정 증가하면은 커럼 정신 물질이 여기서 좀 강화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만약에 비슷한 작용기들의 다른 바이오필름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 미생물들이 약간 혼합되면은 같은 클래스 물질로 강화가 둘 다 강화가 될 수 있는 자리는 커럼 정신 물질에 대해서 경제 관계 같은 의견을 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게 여러 가지의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게 일단 모든 지금 커넥션 연구들이 싱글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심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진균과 미생물과 아니면은 예를 들어 우리 이빨에 있는 뮤턴스와 병원세균 이런 것들이 이제 상한성을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같은 시그널 몰레큘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시너지가 나요. 걔네들의 밸런스 나는 것들에. 왜냐면 내 친구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 느끼기에 이 미생물들은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서로 다른 속이라고 해야 될까? 그랑 음성과 양성은 서로 틀린 시그널 몰레큘 유효하거든요. 양성은 펩타이드를 쓰고 음성은 이 케미컬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빨에 있는 미생물 중에서 뮤턴스가 막 자라고 나서 그때 뮤턴스 지나갈 때 수소마스가 커요. 그러니까 같이는 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시그널이 되게 우리가 대답이 애매할 수 있는데 이 시그널이 한 종의 미생물들은 같이 시너지 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종의 미생물들은 시그널이 안 나고 역으로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대신
이빨에 했을 때 재밌는 거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뮤턴스라는 균은 걔네 시그널 몰레큘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런 그 양성이거든요. 그래서 펩타이드라고 하는데 이걸 수동화해서 인식을 못 하는데 이 뮤턴스가 만들어내는 애시드, 락틱 애시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메타볼라이트가. 얘네가 발피 컬렉션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빨에 붙어서 만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락틱 애시드 만들어내요. 락틱 애시드는 pH를 떨어뜨려요. 근데 그 락틱 애시드를 떨어뜨린 환경에서 수도분화스 발피 증가해요. 그러니까 그게 커러미션 몰레큘만이 아니라 아마 메타볼라이트들의 상관관계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 그 이상은 그 쿼런센신이 지금 억제하는데 뭔가 집중되어 있는데 반대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원하는 뭐 미생물의 네트워킹을 강화시켜서 그 미생물을 키우는 방법들이요. 아, 몇 학번이세요? 아, 이게 20학번. 20학번이요? 아, 좀 오래되셨구나. 지금. 아니, 뭐 장난친 거니까 마음 편하지 말고 이렇게. 영남대학교 대단하네요. 이렇게 제가 이 비슷한 세미나를 한 5번 갔거든요. 경북대학교로 가봤고 다 왔는데 여기가 지금 제일 크리티컬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좋은 질문인데 그걸 똑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찾았어요. 몰레큘을. 그 얘기를 어디가 썼냐면은 호남과 성노자원가 나서 저희가 샘플을 받아오고 하면서 그래서 세미나 하다가 발표했더니 저희는 바이오필름을 증가시키고 싶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런 물질이 없을까요? 근데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예를 들면 이 시그널 몰레큘하고 되게 유사하지 않아도 얘네가 인식하는 게 진짜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결국은 이 단백질에 보면은 단백질에 아미노애시드가 있는데 이 아미노애시드하고 붙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붙는 스코어들이 있대요. 붙는 강도가. 예를 들면은 원래 시그널 몰레큘의 아토닝에 있는 OHD가 단백질하고 붙는데 아미노애시드하고 이렇게 메사일이 붙는데 이게 붙는 강도가 100이면은 다른 이니비터들은 걔가 붙는 게 5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줄어뜨리고 어떤 애들은 얘가 붙는 게 1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단단하게 붙어 있으니까 얘네 미생물 입장에서는 이게 시그널 몰레큘 맞구나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곰팡이 추출물하고 뭐 여러 가지 시그널 몰레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스크린 쫙 해봤거든요. 100개 정도를. 그랬더니 100개 했는데 그 중에 5개만 줄어들고 한 10개 정도 증가하는 애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걸 어디 쓸 수 있냐면은 하수처장에서는 MBFR이라고 멤브레인 바이오필름 리액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분리막 표면에다가 바이오필름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미생물들이 조금 저온이나 아니면은 하시한 상황, 스트레스가 올 때 미생물들이 원래 오염물질 해야 되는데 오염물질들이 온도가 낮아지면은 활성 못해요 미생물들이. 근데 걔네들은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증가시켜서 바이오필름을 하겠다는 거를 제가 올해 과제를 냈는데 떨어졌어요. 지금 얘기인데 제가 그 똑같은 내용을 제가 가지고 과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질문을 해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대희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하고 있는 최승혜라고 합니다. 오늘 QS 관련해서 발표해 주신 거 잘 들었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도 QS 관련해서 이제 논문 찾아보면서 QS가 이제 긍정적인 반응으로 EPS가 견고해지는 논문들을 몇 개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PS가 견고해짐에 따라서 바이오필름이 과하게 생성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서로 간에 분리하는 신호 전달 물체들을 오히려 억제하는 부분이 없을까 싶어서 그 부분 여쭤보고 그게 이제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이제 이거로 가면은 트랜스크립셔널 레귤레이터 쪽 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 커런펜싱을 조절하는 리셉터가 붙어서 리셉터하고 그 시그널이 붙으면은 그다음 신호를 줘요 안에다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바이오필름 만들 건데 바이오필름 만드는데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켜라. 그래서 수동라스도 그렇고 비브리오도 그렇고 걔네들이 뭘 주냐면은 이 EPS 만드는 애들의 신호를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EPS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 물질이 줄어들면 당연히 발표는 줄어들고 EPS가 줄어드는 거고 근데 얘네들이 많이 들어와서 컨센이 증가한다면 EPS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했을 때에는 비브리오 콜레라는 균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수동라스는 조금 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EPS 만드는 물질이 PL이라는 것과 RG 이런 레귤레이터들이 있는데 이 유전자들이 하부에 있어요. 이렇게. 근데 비브리오 콜레라는 상부에 있어요. 마스터 레귤레이터라고 해서 이 한 레귤레이터가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VFR인가 한 그 레귤레이터가
EPS 양을 증가시키는 거 조절하고 여기 시그널 몰렉 만드는 거 조절하고 뭐 표면에 어떻게 부착되는 거 조절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 레귤레이션이 바뀌기 때문에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상학번 김준현 제가 QS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아까 QS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질을 이용해서 미생물 간의 그 대화를 차단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화라는 게 개념적으로 봤을 때 진짜 물리적인 대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과학적인 그런 거를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건지 비유죠. 이게 크라운 센싱이라는 게 뭐냐면 한국말로 한번 하면은 정족수 인식 기작이라고 해요. 정족이라면 우리 같은 종족들 숫자를 인식하는 기작을 커럼 센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커럼 센싱이라는 게 우리가 대화라고 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케미컬을 만들어내고 그 케미컬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미생물들은 대화를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사실. 얘네들은 모든 신호 물질들을 인식하는 게 케미컬들을 리셉터가 인식하는 식이거든요. 셀 내부에 있는 표면에 있는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단백질들이 인식을 하고 내 주변에 뭐가 있구나 없구나를 다 파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피부처럼 촉각을 느끼듯이. 그래서 이게 대화를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화라고 하냐면은 이 시그널 몰레큘의 농도에 디펜던트하게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아까 얘네도 EPS를 만들어준다든지 어떤 활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좀 편하게 설명할 때는 대화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약간 통용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 세미나 와서 이렇게 질문 많이 받은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게 아주 교수님 너무 좋은 데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계세요. 교수님이 잘못했는데 제가 강의하면 뒤만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 생각해보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데 교수님 되게 무섭게 하셨나 봐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오늘 뭐 이렇게 강의 잘 들어주시고 힘드실 건데 사실은 분야가 새롭다 보니 힘드실 건데 잘 들어주시고 질문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전북대에 오시고 할 수는 없지만 혹시나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또 지나가다 만나면은 인사하면 제가 이렇게 커피 사드릴게요. 네. 지나가다가 예전에 저 수업 들었어야 하면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다음 날이 되게 창창하시고 좋은 결과 얻어서 이렇게 좋은 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